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0월 1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어제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 보셨나요? 정말 토트넘이 정말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토트넘 홈이 아니었습니다. 맨유 홈 경기에서 토트넘이 맨유를 3대 0으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한국 팬들은 많은 걱정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는데 토트넘이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왜 손흥민 선수가 맨유와 경기에서 못 나왔는데 토트넘이 더 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흥민 선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내용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맨유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퇴장 때문에 졌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토트넘 현지 팬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맨유 팬들에 대해서 팩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맨유 팬들을 조롱하는 재밌는 반응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맨유와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찾았던 토트넘 팬들의 반응 소식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손흥민 선수가 언제 복귀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손흥민 선수의 예상 복귀 일정이 떠버렸습니다. 그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릴 예정인데, 현재 구독 깜빡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65%나 되는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어떤 내용들인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그럼 이제부터 어제 손흥민 선수가 맨유와 경기에서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맨유를 압도하면서 발라버리자 손가들이 등장해서 이제 손흥민 선수 없으니까 토트넘 더 잘하잖아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부 손흥민 선수 팬들도 손흥민 선수가 없는데 토트넘이 잘하네 하면서 걱정하시는 반응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히트맵을 기반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제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소식부터 먼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했던 브랜든 존슨의 히트맵이고요. 그리고 솔랑키, 그리고 베르너의 히트맵입니다. 최전방 3명의 히트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존슨은 오른쪽에서 많이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솔랑키는 정말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곳에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중앙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다양한 곳에서 발자국을 찍고 다닐 만큼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르너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이 선수는 이제 왼쪽 와이드 윙어로 어제 경기에서 역습 위주의 플레이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드필더의 히트맵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살펴보면은 벤탄쿠르 같은 경우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와서 중원에서 정말 엄청난 발자국을 찍고 다니면서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메디슨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왼쪽 미드필더로 나오는 성향이 있고 왼쪽에서 많이 뛰는 모습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왼쪽에서도 많이 뛰어주었지만 중앙에서도 뛰었고 그리고 오른쪽까지 뛰어주면서 메디슨도 정말 열심히 뛰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셉세비는 오른쪽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이 선수도 오른쪽에서 많이 뛰면서 공격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셉세비는 손흥민 선수가 안 나왔으니까 키패스를 몰아서 넣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경기에서 9개의 키패스를 뿌려주면서 경기에서 정말 엄청난 키패스를 뿌려주면서 기회를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안 나왔으니까 토트넘이 더 경기력이 좋았다? 이건 조금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어제 운이 좀 따랐는데 존슨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솔랑키는 많이 뛰면서 이 선수가 해리케인보다는 좋은 활동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의 활동량을 보시면은 메디슨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 선수가 왼쪽에서 많이 뛰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왼쪽에서 뛰면서 활약을 해주고 있었고, 벤탄쿠르는 중원에서 공을 잘 확보해주고 있었고, 셉세비는 키패스를 엄청나게 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 플랜을 가지고 나온 토트넘이었는데요. 어제 반더벤이 공을 끊어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서 지금 존슨에게 크로스를 넣어주어서 선제골이 나왔거든요.
그 선제골이 기점이 돼서 맨유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내용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토트넘 현지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엄청 찾았거든요. 왜냐하면은 베르너가 어제 이 선수가 약간 키패스를 뿌려주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오른쪽 와이드 윙어로 나와서 역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확실히 손흥민 선수와는 다른 유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후반에 나와서 상대 수비가 지쳤을 때 이렇게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손흥민 선수와는 다른 유형의 플레이를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셉세비 같은 경우가 어제 경기에서는 잘 통하면서 키패스를 모든 경기에서 9개를 뿌려주었거든요. 풀타임 동안. 근데 셉세비가 지금 이렇게 잘하는 게 들켜버렸단 말이죠. 셉세비를 이렇게 살리는구나 라고 맨유를 털었던 전술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셉세비는 앞으로 정말 엄청나게 견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키패스를 메디슨이 2개 뿌려줬나? 그랬을 텐데 셉세비가 9개를 뿌려주면서 이제 셉세비한테 무한 압박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셉세비가 메시나 호날두도요. 전성기 때 그 선수도 계속 막으면은 못하는 경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월드 클래스급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셉세비한테 그런 압박이 들어가고 견제가 들어간다면 과연 이 선수가 키패스를 또 9개나 뿌려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윙어를 사용하는 전술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성향과 선수들의 성향과 성향이 다르고 선수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이번에는 베르너가 윙어로 나와서 열심히 와이드로 띄워준 게 먹혔고 이렇게 여기서 벌려주다 보니까 지금 셉세비가 이쪽에서 키패스를 9개나 뿌려줄 수 있었는데 이제 셉세비한테 견제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더 좋았다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안 나와도 토트넘에서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닙니다. 이제 또 손흥민 선수가 언제 복귀할 건지 이 영상 마무리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없어도 토트넘이 잘 나가는 거는 아니다. 손흥민 선수는 꼭 필요하다는 내용 먼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맨유가 핑계거리를 댔어요. 홈에서 3대0으로 토트넘에게 패배를 하자 핑계거리를 대면서 맨유 팬들이 아니야 우리 못한 게 아니고 모모 때문에 졌어 이렇게 핑계를 대버렸는데 토트넘 현지 팬들이 팩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맨유 팬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어제 홈에서 3대0으로 토트넘에게 털려버리자 자존심이 상한 맨유 팬들은 맨유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토트넘에게 3대0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매체에서도요. 이제 맨유를 감싸주는 패널들이 있잖아요. 그런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맨유가 퇴장 때문에 졌다. 퇴장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라면서 맨유를 감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토트넘 입장에선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가 경기력에서 맨유를 발라버렸는데 아니 이놈들 봐라. 퇴장 핑계를 대?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팩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팩트 자료였느냐? 맨유가 퇴장 당하기 전에 토트넘이 맨유를 압도적으로 바르고 있었다는 팩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팩트 자료를 살펴보면요. 맨유가 퇴장 당하기 전에 점유율을 약 40% 차지하고 있었고 토트넘이 점유율을 60% 차지하면서 맨유보다 점유율 더 먹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패스를 더 많이 100개 정도 더 뿌려주면서 공격적으로 패스도 더 많이 뿌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박스 안에서 터치를 맨유는 7번 그리고 토트넘은 28번을 터치를 기록하면서 맨유는 역습으로 간간히 토트넘 박스 안에서 공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토트넘은 점유율 먹고 더 많은 좋은 패스를 뿌려주면서 맨유 박스 안에서 더 많은 약 4배나 많은 터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슈팅 12개 날렸고요. 맨유는 슈팅 3개 그리고 토트넘은 유효 슈팅 4개 맨유는 유효 슈팅을 2개 날리면서 어떤 수치를 봐도 맨유가 퇴장 당하기 전에 토트넘을 상대로 압도하는 수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팩트 자료를 가져온 토트넘 팬들은 맨유 팬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퇴장이 나오기 전부터 완전히 똥에 뒤덮여 있었어 라면서 맨유 원래 못했는데 퇴장 때문에 졌다고 말한다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맨유가 퇴장 당하기 전부터 맨유를 우리가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맨유의 퇴장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너네 왜 퇴장 때문에 졌다고 개소리를 하니 하면서 맨유 팬들을 조롱하는 팬도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반응을 살펴보면요. 맨유는 퇴장을 핑계로 삼았지만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찌 되었던 간에 경기에서 졌을 것입니다 하면서 퇴장 핑계 대지 마라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퇴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퇴장은 전혀 상관이 없었고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맨유는 정말 못했고 모든 위치에서 우리가 공을 빼앗았습니다 하면서 맨유가 자꾸 퇴장 핑계를 대니까 아니 우리가 그냥 다 발랐다고 하면서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골드 브릿지는 퇴장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하면서 골드 브릿지라는 전문가도 퇴장이 맞다고 말했거든 라면서 맨유 팬들을 조롱하는 토트넘 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도 살펴보면요. 맨유 팬이 그 공격 모멘텀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 공격 모멘텀을 보면요. 이때쯤 아마 퇴장을 당했을 텐데 그 전에 토트넘이 그냥 바르고 있죠. 맨유를 바르고 있고 맨유는 여기 살짝 하나 올라오면서 살짝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후반에도 압도적으로 공격하는 토트넘인 것을 알 수 있는 공격 모멘텀이었는데 이런 공격 모멘텀을 가지고 와서 맨유 팬들 누구를 속이려고 하냐? 이거 보면 몰라? 토트넘이 계속 경기 지배했잖아 하면서 맨유 팬이 약간 홈에서 토트넘에게 3대0으로 패배하자 자존심이 상하면서 이제 퇴장 핑계를 대자 아니거든 하면서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맨유 팬들은 퇴장 때문에 경기 결과가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미친 소리입니다 하면서 토트넘 현지 팬들도 토트넘이 잘해서 맨유 이긴 거다. 맨유 너네 실력이 딸려서 진 거니까 퇴장 때문에 졌다고 말하지 마라 하면서 맨유 팬들을 조롱하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현지 팬들도 똑같아요. 한국 팬들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다 보니까 토트넘이 잘한 게 아니라 맨유가 못했네. 맨유 퇴장 때문에 졌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토트넘 경기력 좋았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수준 높은 시청자분들이라면은 아시겠지만 토트넘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경기력 좋았습니다. 단지 골을 넣지 못했는데 이제 솔랑키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확실히 솔랑케가 골을 넣는 득점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썽꾸러기였죠. 존슨도 폼이 올라오면서 이번 시즌 현재 각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만 복귀해서 손흥민, 솔랑케, 존슨의 3톱이 가동이 된다면은 토트넘은 더 강력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 이번 프리미어 리그는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 중에 손흥민 선수를 찾았던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는데요. 왜 손흥민 선수를 찾았는지 관련 반응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반응은 토트넘 트위터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어제 베르너가 골을 못 넣었거든요. 38분경에 역습 찬스가 왔고 여기 베르너입니다. 베르너가 오나나 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잘하는 공격수였으면은 뭐 가랑이 사이를 통과시킨다던가 아니면 칩샷으로 이렇게 넘겨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드리블 치면서 제껴버리고 골을 넣는다거나 정말 여러 가지로 골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르너는 어떻게 했냐고요? 이렇게 슈팅을 날려버렸고 그냥 오나나 키퍼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베르너는 이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왜 못 넣을까? 약간 이렇게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이렇게 베르너가 넣을 상황에서 골을 못 넣어버리자 베르너는 골을 넣었어야 됐나요? 라는 토트넘 관련 트위터에 게시물이 올라왔고 토트넘 현지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너가 수아레즈였다면은 골을 넣었을 겁니다. 근데 베르너는 그런 장면에서 골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베르너 원래 못 넣잖아 하면서 그냥 인정해버리는 팬도 있었고 100% 골을 넣었어야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면서 라고 댓글을 다는 팬도 있었습니다. 베르너가 어제 정말 잘해서 베르너 맞아?
라고 의심을 했는데 베르너가 골 장면을 놓친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가 여전히 우리가 아는 베르너였다는 사실을요. 하면서 빵 터진 토트넘 현지 팬도 있었습니다. 반응 참 재밌는 것 같죠? 그리고 다음 반응도 한번 살펴보면요. 베르너는 소니가 아니잖아요. 베르너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뭐라고 하지 맙시다. 베르너도 앞으로 골을 넣어주겠죠. 팬들이 존슨을 욕했지만 지금은 존슨도 잘해서 좋아하잖아요. 라면서 베르너는 소니가 아니잖아 라고 말했는데 아 맞네. 바로 수긍이 가는 토트넘 현지 팬들의 반응이었고 우리 선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건 싫지만 베르너는 적어도 어제 한 골은 넣어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르너는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라면서 베르너가 1대1 상황에서 자신감이 없다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는데 베르너가 이 장면 말고 한 번 더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골은 넣어줬어야 했다라고 반응하는 토트넘 팬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반응도 살펴보면 우리는 만약 저 장면에서 손흥민이었다면 골을 넣었을 거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라면서 소니였다면 넣었을 텐데 라면서 아쉬운 베르너의 결정력을 비난하는 팬도 있었고 맞습니다. 베르너는 라이프치히에서 잘하던 베르너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라는 팬도 있었고 베르너가 얻은 두 번의 기회에서 모두 골을 넣었어야 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어려운 골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라면서 베르너가 키퍼와 1대1 상황에서 득점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운 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응을 살펴보면은 손흥민이라면은 골을 넣었을 겁니다. 라면서 손흥민이었으면 골을 넣었다고 손흥민을 찾는 토트넘 팬도 있었고 골을 넣었어야 했습니다. 하면서 베르너가 넣었어야 되는 장면에서 못 넣었다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골을 넣었어야 했습니다. 베르너는 어제 잘했지만 우리의 수준에서 라면 저런 장면에서 골을 넣었어야 했습니다. 라면서 토트넘 현지 팬들은요 베르너가 이 상황에서 골을 넣었어야 했는데 못 넣었다면서 손흥민을 찾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상황에서 말이죠.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그냥 넣어도 되고 칩샷도 있고 가랑이도 있고 제끼고 넣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못 넣은 베르너를 이제 비난하고 손흥민을 찾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 현지 팬들은요 손흥민 선수를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손흥민 선수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손흥민 선수의 예상 복귀 일정이 떠버렸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예상 라인업이나 예상 복귀 일정 이런 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은 만약에 틀리면은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좀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상 라인업이라고요. 예상 라인업. 아셨습니까? 저는 영국 현지에서 기사를 전해드리는 사람이지 제가 뭐 내피셜이거나 그런 걸 전해드리는 사람이 아닌데 예상 라인업입니다. 들려도 저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언제 복귀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스포츠 웹을 통해서 전해졌고 토트넘의 부상자 명단 공개, 각 선수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결장할까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의 스쿼드는 지난 몇 차례 이적 기간 동안 엄청나게 향상되었지만 부상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다. 토트넘의 부상자 명단에 있는 최근의 결장 선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아보고 언제 복귀할지 알아보겠다. 현재 감독은 토트넘에서 첫 시즌에 경험했던 것처럼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입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기도할 것이다. 또 다른 위기를 막기 위해서 비공개적으로 변화들이 이루어졌지만 안타깝게도 부상은 축구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럼 토트넘의 부상자 명단에 있는 선수단 멤버는 누구이고 그들은 무슨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언제 경기에 복귀할 수 있을까?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다. 하면서 이제 부상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하는 스퍼스 웹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선수는 누가 지금 부상인가요? 현재 토트넘에는 비둘기송, 오도베르가 장기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몇 주 동안 결장했고 경기에 나설 수 있을 때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손흥민도 부상을 당했고 우도기 역시 부상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피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면서 기사를 시작하는 스포츠 웹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샤리송의 복귀 일정을 예상하는 스포츠 웹이었는데요. 비둘기송은 토트넘에서 뛰는 동안 여러 차례를 부상을 당했지만 여름 동안 수술과 재활을 거친 후에 시즌 초반에 토트넘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송은 또 좌절을 겪었고 8월 24일 에버턴 경기 이후로 경기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엔젤 감독은 비둘기송이 9월 20일에 완전한 컨디션을 갖추기에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긍정적인 소식은 비둘기송이 9월 27일 잔디 위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사인입니다. 하면서 현재 시샬리송은 다리 부상을 당했고 종아리, 정강이 복합 부상을 당하고 있는데 10월 19일에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스퍼스 웹이었습니다. 시샬리송이 잘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데요.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도베르에 대해서는 스퍼스 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로 영입된 선수는 팀에서 괜찮은 성적을 거두었고 토트넘의 색깔을 잘 표현했지만 9월 18일 코벤트리 시티와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하면서 토트넘에서 흥미진진한 시작이 짧게 끝났다. 레키프에 따르면 레키프는 9월 21일에 오도베르가 약 한 달 동안 경기에 출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면서 오도베르는 현재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고 있는데 10월 19일날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수 복귀 일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도기에 대해서 복귀 일정을 잡은 스퍼스 웹이었는데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우도기가 실제로 부상을 당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우리는 현재 단계에서 예방 조치로 토트넘의 부상자 명단에 우도기를 포함시켰다. 우도기는 비둘기송과 매우 비슷하게 여름 동안 재활 기간을 거쳤는데 우도기는 이번 시즌에 좋아 보였지만 9월 29일 맨유와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부상 문제로 인해서 교체 아웃되었다. 경기 후에 엔제 감독은 우도기가 약간 피곤했는데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면서 우도기는 현재 퇴퇴사두근 근육 긴장 부상을 당했는데 10월 3일날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손흥민 선수가 언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주장은 이번 시즌 내내 출장했지만 9월 26일 카라박과 유로파 경기에서 70분 교체 아웃되었다. 당시 엔젤 감독은 손흥민이 피곤한 상태라고 말했고 평가를 받아서 다음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9월 29일 맨유와 경기에서 명단 제외되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부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된다. 손흥민은 10월 3일 페렌츠 바로시와 경기에서 다시 출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말까지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더 크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현재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고 있는데 10월 3일 유로파 리그에 출전 가능한 몸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아마 아껴주면서 주말 경기에 기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스퍼스 웹이었습니다. 와, 그래도 참 다행인 게 토트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부상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큰 부상은 아니라는 것을 스퍼스 웹이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바로 홍명보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자신의 전술로 계속 이겼다고 말은 하지만 홍명보 2기에 손흥민 선수를 착출한 홍명보 감독은 이 소식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국대 경기가 있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제 복귀 일정 예상 소식과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없어도 토트넘이 잘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맨유 팬들이 토트넘한테 진 거는 퇴장 때문에 졌다고 말하자 이제 백폭을 박으면서 조롱하는 재밌는 토트넘 반응도 알려드렸고 그리고 손흥민을 찾는 토트넘 현지 팬들 반응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또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